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GDP가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스페인이 재정 긴축안을 내놓고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유럽 위기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우는 15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에서 포스코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정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가져간 것 같다며 정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에 이르면 G20 가운데 4대 노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최하위였던 1970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로 향후 국가 경쟁력 유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달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13,000여 가구로 큰 폭 줄어듭니다. 6월 분양 예정 물량으로는 역대 최저치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66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660선을 깨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62포인트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긴축 우려 여전히 존재했고요. 여기에 또 북한의 핵융합 얘기도 들려왔었죠.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어제 처음으로 상장을 한 날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생명 중심으로 보험주 차익 실현을 대거해 나가면서 수급도 악화됐었습니다. 어쨌거나 코스피는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어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또 약속이나 한 듯 그 전일과 동일하게 7포인트 딱 빠졌습니다. 166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이 더 강합니다. 전강 후약 그런 장세를 연출했죠. 원달러 환율은 이틀 만에 쑥 올라와서 이제 1140원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8원 정도 올랐는데 북한발 우려도 역시 환율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듯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중국은 하루 조정받고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본과 대만은 이틀째 약세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인데요. 자, 보십시오.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있죠. 다우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한 150포인트가량 되고요. 무엇보다 나스닥의 상승폭은 한 2% 정도로 다른 여타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인텔과 IBM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가장 크게 뉴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의 훈풍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는데요. 스페인에서 190억 유로 정도 긴축안을 내놓았고요. 포르투갈이 10억 유로 정도 가량의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는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감을 한층 씻어준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고요. 오늘 전략 세워보죠. 네, 유로존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스페인이 긴축안을 내놓았으며 포르투갈이 찍어낸 국채 발행이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올라가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장 흐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많이들 주목을 하셨었던 삼성생명 상장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오늘은 바로 바듯하게 또 다른 스케줄이 붙어 있습니다. 5월 옵션 만기가 또 겹쳐 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네, 지난 최근 그 선물 시장에서의 백오데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타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좀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 조정받는 그런 영향을 보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합성 선물 연계 물량 청산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익 창구가 4월 옵션 만기일 이후 약 1조 3천억 정도 감소했지만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되기 위한 조건이 좀 여의치가 않은데요. 네. 최근에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의 매수 차익 기회가 제한적이었었고 또 만기일 청산 시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 역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옵션 만기 이벤트보다는
유럽발 대외 불확실성과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성 완화가 만기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옵션 만기일에 오히려 좀 나쁜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크게 또 지금 굉장히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베이시스가 발목을 잡는다라면은 크게 또 프로그램 쪽에 어떤 매수 우위를 기대하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더 큰 변수는 유럽 쪽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유럽 쪽이 조금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럽 쪽과 오늘 우리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 일단 뭐 유럽 시장은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한 1% 정도 내외씩 나왔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2%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뭐 미국 시장도 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명확하지만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유럽과 미국 외에 중국이라는 변수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전일 한국 시장이 소폭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 마감을 한 이유도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긴축 우려감들 그리고 장중에 발표가 된 그 김중수 한국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멘트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빠르면 3, 4분기 이내에 금리 인상에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변수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그러한 그 국내 증시 영향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유로 달러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뭐 유로 달러 보시면 어제도 좀 잠깐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네.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그 하락 흐름은 어느 때까지 좀 비슷하냐면 재작년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가 나왔을 때 위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럽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한 유로 달러에 대한 그런 안정성은 계속적으로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삼성생명 상장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매도에 조금은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그 앞서서도 계속해서 순매도 그에 앞서서는 사실 1조 2천억이나 또 하루 만에 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도 오늘 사실은 좀 해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또 사주는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이 뭐 완전한 외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는 국면에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도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어제 삼성생명을 통해서 한 2천억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네. 그걸 뺀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약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것은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환율하고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3조 원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5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 벌써 절반 이상을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온 물량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를 바로 돌아서기에는 확실한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는데 국내 증시에 그런 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뭐 시원스럽게 사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히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고요. 오히려 뭐 북한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모건 스탠리, 뉴욕도 반응하지 않은 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이래저래 악재를 더 찾는데 더 바빴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뭐 박스권에 슬슬 갇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봐도 뭐 전 고점인 1750은커녕 1700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우선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만 좀 시장을 좀 바라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은 요인을 좀 주의를 하자는 거고요. 예.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보면 최근 1, 2년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슈로 해서 자동차 산업까지 글로벌 마켓 점유율 상승과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한국 시장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좀 강세장이 앞으로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지수가 1600에서 바로 1700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종목별 차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급도 타이트하게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만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IT 부품주, 자동차, 화학 관련주들로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들 대비로 해서 나머지 여타 종목들 안 간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오늘 얘기만 좀 해보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IT, 자동차,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화학 섹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줄곧 해오고 계신데 오늘 옵션 만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곳은 또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코스닥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최근 IT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IT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게 되면 뭐 탑 엔지니어링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IPS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LED 관련돼서는 서울반도체, 루멘스, 또 자동차 부품에서는 성우하이텍 등의 코스닥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은 옵션 만기 영향도 덜 받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긴 했는데요. 이제는 뭐 한 종목 정도를 좀 압축시켜서 하나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T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작은 종목까지 포함해서 나눠본 기억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또 더 많이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 쪽 섹터를 봐도 괜찮겠다 싶은데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OCI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속을 좀 많이 썩혔던 그런 종목이죠. 예. 그동안 뭐 증권사에서 워낙 많이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최근 한 2010년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개인들이 이제는 손 털고 나가야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올라가고 시작했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의 공급 과잉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런 그 공급 계획에 많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보게 되면 OCI 외에 KCC, 한국실리콘, 웅진폴리실리콘, 또한 LG화학, SK케미칼, 하나케미칼, 삼성 정밀화학 등이 다시 이제 폴리실리콘 공급에 이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우려로 인해서 공급 단가들이 많이 낮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금융 경제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투자를 해놨던 OCI에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또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후발 업체들이 2011년 이후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OCI의 강점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좀 차트를 보면서 수급적인 얘기도 듣고 싶고요. 언젠가 개인들이 이제 팔아야지 하는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봉상 또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올라 있는지 위치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 2월에 15만 9,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예. 최근에 22만 원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부터 4월 이후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137만 주, 3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 어제까지 약 2달간 기관이 137만 주를 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약 137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 대부분을 기관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호한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올해도 약 16%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판매 단가 향형으로 이런 실적도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OCI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봉이 연일 4번 지금 나온 자리라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적인 면 얘기만 끝으로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는 한 21만 원 정도 선에서 약간 조정 받았을 때 네, 역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약 전고점 부근이 24만 원 정도로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를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OCI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1만 원, 약간 오늘 조정이 나오면 잡아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종합상사 얘기도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뉴스 바탕으로 테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업들이 최근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속속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삼성이 바이오시밀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좀 뉴스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자사주 매입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네. 자, 최근에 시장이 1757포인트부터 해서 한 130포인트 지난 5월 7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하락하는 동안에 LG 패션이나 현대약품이나 대신증권, 영원무역, STX 엔진 등 해서 거기에 관련된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LG 패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을 38.14% 좀 상승이 좀 됐고요. 대신증권도 5.88% 좀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76% 정도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STX 엔진 같은 경우도 STX에서 지분을 28.94%로 좀 늘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LG 패션, 현대약품, 영원무역, STX 엔진 이런 종목을 좀 보겠는데요. 추천 종목은 LG 패션을 좀 보겠습니다. LG 패션 추천 포인트는 최근에 트러스트 자산 운용이 좀 지분을 5.03% 신규 취득했다는 좀 내용이 있고요. 1분기 매출이 좀 2,5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 좀 증가한 부분, 영업이익도 238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좀 증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매출도 여성복 부문이 좀 약진을 했고요. 남성복 부문도 좀 회복세가 나타난 그런 부분이 좀 매출 증가에 좀 기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전일 종가가 26,0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26,0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15% 정도, 3만 원 정도 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글쎄요, 지난번 지지 라인이 24,100원 정도였거든요. 네.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7% 정도, 24,1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사실 요 바로 전에 장이 막 안 좋아지기 전에 27,000원 정도에서 횡보했는데 이거 뚫고 3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사주 매입 얘기로 출발했지만 LG 패션은 그 외에도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네.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성장성이 좀 있습니다. 스포츠 부분의 매출, 아피마 등이 30% 고성장, 어떤 성장성이 밝다 이런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네. 좀 매장 수도 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실적도 긍정적이고 주가 동향도 고점 대비로 해서 한 18%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작년 12월 10일에 32,000원이 고점이었네요. 맞아요. 고점 이후에 18% 정도 하락한 부분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LG패션을 받고 뭐 현대약품, 영원무역, STX 엔진, 네. 대신증권 있는데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중에서? 현대약품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약품 추천 포인트는요. 주요 매출 구성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미에로 파이바나 헬시 올리그 등 이런 히트 상품을 좀 보유 중에 있고요. 예. 또 탈모 치료제인 마이녹시를 앞세워서 해외 시장 공략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마케팅 지역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 좀 되겠고요. 또 최근에 탄산을 넣은 그 티 음료인 스파클링 티를 출시를 해서 좀 종전의 탄산 음료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상품이 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또 수급 관계도 보면 최근에 1개월 동안에 기관에 또 매집된 흐름이 좀 보입니다. 예. 이 종목도 좀 저가주이긴 하죠. 매수 가격이 2,050원. 추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목표 가격 한 20% 정도, 2,5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은 1,900원 정도.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네. 동시호가가 어떻게 상한가가 들어오네요. 2,355원 들어오는데 네. 글쎄요, 이거 뭐 동시호가가 상한가 들어와도 또 장중에 흐름이 있으니까요. 네. 상한가를 지켜주느냐 또 지키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상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네. 눌림 가격으로 뭐 매수 가격을 좀 올려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대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 내일 만약에 조정이면 오늘 상한가로부터 한 5% 정도 마이너스 되는 눌림목 그런 정도로 또 매수 가격을 살짝 올려서 네.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 주가 하락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켜본 것은 LG 패션과 현대약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삼성생명이 바이오시밀러를 택한 이유는 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삼성 반도체 투자 확대 뉴스를 갖고 나오셨는데 오늘도 뭐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 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죠. 예. 어제 좀 발표가 있었고요. 그죠? 삼성이 5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제약 쪽에 좀 관심을 더했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바이오 제약 쪽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를 선택을 했을까?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미국 시장, 미국 정부가 역시 그 생물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그런 부분에 이미 어떤 차세대 먹거리로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건강보호법 개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유가 좀 되겠고요. 네. 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거대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혹시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네. 바이오 관련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열거하기가 좀 너무 많은 정도인데요. 두 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수앱 지수, 제넥신. 자, 이수앱 지수는 이틀 연속 상한가. 어제 상한가 나오고 그저께 좀 상한가가 나왔는데 네. 강하기 때문에 또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 대비도 조정을 꾸준히 받은 이후에 고점을 친 이후에 바닥 가격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좀 있습니다. 고점이 지난 작년 7월 9일 날 39,6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 53%가 하락한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8,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 한 30%, 23,000원. 손절은 15,300원. 추천 포인트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그 이수앱 지수는 2009년 7월에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바이오 시밀러 과제에 삼성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운데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여타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2007년에 항혈전 치료제인 클로티넵을 출시해서 국내 최초로 항체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연관 업체들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넥신 본다고 하셨잖아요. 제넥신까지 마저 좀 들여다볼까요? 네네. 제넥신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식경제부에
스마트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불임 치료제나 혈압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이미 수익을 좀 창출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빈혈 치료제나 이런 치료제 등에 대해서 또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좀 이 대형 그 제약사하고 또 공동 개발 체제가 좀 구축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요. 대형 제약사라고 하면 동아제약이나 녹십자, 코롱생명과학, 보령제약이나 뭐 일동제약 이런 대형 제약사하고 협력 관계로 인해서 시너지가 좀 창출이 되고요. 또 리스크도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넥신도 이것도 주가 동향이 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작년에 좀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 매물이 약간 나온 것도 같네요. 예. 고점 대비로 해서 이 종목도 많이 밀렸어요. 최초에 이 상장을 하고 고점이 31,80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54.7% 하락한 그런 가격대에 있습니다. 어제 전일 종가가 14,400원 정도였는데 네. 매수 가격은 14,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그래서 손절은 12,600원 그런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현대약품이나 이수앱 지수 이런 종목들은 좀 오늘 강세를 가더라도요. 네. 좀 따라가지는 마시고 제가 좀 예전에도 반복돼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눌림에서 공략을 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가격대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수앱지스하고 제넥신 사실 이런 종목도 좀 바이오 쪽이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시는 줄 알거든요. 네. 제약주, 바이오주 투자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해라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떠한 기업이나 정보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산업 쪽은 사실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그 업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에만 매수 내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또 가시화가 되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임상시험이 성공하느냐 그 단계까지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이 출시가 돼서 가시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현재 바이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막연한 기대감 갖고 그 종목 그렇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정말로 실적으로 얼마나 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앱지스, 제넥신, 앞서서는요 LG패션, 현대약품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목요일 우리 장 개장을 약 한 2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663포인트로 끝났지만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다 올랐고 다우는 한 1.5%가량 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와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큰 변수도 안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뛴 1680이 조금 못된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6포인트가량 올라서 518포인트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79만 원은 회복 오늘 아침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어제 많이 빠졌었던 46만 원도 조금 하회했었던 포스코가 오늘 아침에 46만 원 회복에 나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어제 한 4%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11만 6천 원 정도로 쭉 올라오리라는 예상이 들고요. 오늘부터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신한지주, KB금융도 따라서 1.5%나 2.5%까지도 오늘 아침 상승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2% 이상이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비스도 1.3% 뛴 괜찮은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하이닉스, 우리금융도 2% 내외의 상승, 삼성전기도 2% 이상 그 정도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을 듯 싶습니다.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분위기네요. 네, 5월 13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1680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17포인트 뛴 1680, 코스닥은 6포인트 뛴 51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의 상승세를 받으면서 출발하는군요. 네, 포스코도 정확하게 46만 원을 그래도 찍어줍니다.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2.6%나 급등합니다. 어제도 2% 급등, 한 이틀 사이 다시 4% 정도 만회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제 좀 안타깝게도 4%대로 내리면서 끝이 났었는데 때문에 발빠르게 차익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많았었죠. 삼성생명 오늘은 그러나 1.3% 다시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 이상, KB금융도 2% 이상. 오늘 삼성생명을 위시해서 금융섹터가 모두 다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LG화학도 오늘 강보합 정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낙폭이 있었던 현대중공업도 오늘 반 정도 만회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도 어제 현대차와 더불어서 참 강했었는데 오늘 1.6% 더 뜁니다. LG전자도 1%대 상승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거의 2% 가까운 상승,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이제는 좀 바닥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가 유비됐겠죠. 2.7% 뛰면서 26,000원 선 위로 곧바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정도만 약간 약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거의 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주회사 LG도 76,000원 공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센 것은 금융섹터인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것이 또 운수장비 쪽에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차가 3만 원을 완전히 안착을 하는군요. 3만 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도 0.6%, 삼성전기가 오늘 무려 다시 2% 급등하면서 15만 원 선까지 한번 나아가 볼 자리를 보여줍니다. 14만 8,500원, 오늘 2% 아침에만 급등하고 있고 SK에너지도 1.8%, 좀 많이 내렸으니까 또 빠르게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삼성화재도 오늘 1.3% 뛰면서 삼성생명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그리고 금융 지주회사들 모두 강하다. 그리고 지수가 오르니까 증권주는 안 봐도 오르고 있겠죠. 롯데쇼핑도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외환은행도 1.5% 뜁니다. KTNG는 아직까지 좀 조용한 흐름이네요. 현재 코스피가 1685, 장이 열린 지 2분 만에 5포인트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보죠.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코스닥도 오늘 520선 나오겠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어제 MSCI 편입 얘기 때문에 4%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47,600원. 셀트리온이 2.4% 만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마섹 유상증자 스케줄 재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KTNG 지분 매각 악재 때문에 4% 급락했었는데 오늘 좀 억울한 감을 오늘 아침 좀 씻어내고 있고요. 소드피 신소재가 1.3% 뛰면서 어제 오늘 한 3% 정도 합쳐서 오르는 듯 싶습니다. 요즘에 태양광 쪽이 좋죠. 다음이 1.7% 상승하면서 어제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네요. 메가스터디도 1.7%, 태웅이 어제 또 많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2% 정도 되돌리고 있고 CJ오쇼핑의 흐름도 다음 만만치 않게 좋죠.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9만 원까지 보여줍니다. SK컴즈도 2%대, 다음 CJ오쇼핑, SK컴즈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더 날아가는군요. 루멘스도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 2% 또한 추가적인 급등 보여주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역시 소디프 신소재와 더불어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SFA가 4%나 급등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도 3% 급등, SFA 성우하이텍 봤을 때는 IT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나 가는 장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하나투어도 2% 급등. 어제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휴가 시즌에 곧 또 휴일 시즌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에 따른 수요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5% 오래간만에 또 급등을 해주고 있고 멜파스, 우리 ETI도 모두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정확히 520을 보여주는군요. 네, 현재 코스피는 1685, 코스닥은 정확히 520에 걸쳐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1680에 출발했었는데 곧바로 5포인트를 더 추가로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을 사주는군요. 오늘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래저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네요. 예,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또 글로벌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장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80을 훌쩍 넘어서 1685.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520포인트를 넘어서며 1.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이 장초반부터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40억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도 같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본다면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금융업종이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운수장비, 증권, 기계, 은행, 전기전자 업종 순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업종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음식료, 통신,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코스닥 증시 또한 운송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운송 장비 부품주와 반도체 부품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시장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10포인트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프로그램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곧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장 초반 굉장한 플러스를 보이고 있긴 하나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초반의 상승분보단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오늘 장중 흐름을 좀 전망을 하신다면요. 예, 일단 장중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1680선을 넘어서고 코스피가 1687포인트까지 상승세를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60일선이 1683포인트라는 점이 있어서 이 지수대를 지지하는지 만약에 장중에 흔들림이 있어도 이 지수대를 하향 이탈하는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한번 1700선 초반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만약에 1680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1650선 초반에서 저점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650에서 1720선에서의 박스권이 예상됨에 따라 그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하단에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개장되는 중국 증시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중 베이시스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패턴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약했었던 금융섹터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삼성생명이 조금 빠지면서 보험주 전체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다시금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만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섹터에 다시금 좀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가 싶은데요. 전략을 좀 업종별로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가 반등할 경우에는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도주로 부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까지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운송 등 선도 업종은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수급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에 대한 시장 집중력이 좀 약화되긴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다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선도 업종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갭이 지나치게 벌어진 업종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좀 다른 측면에서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업종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소비 성장에 힘입은 이머징 국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비 확대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머징 소비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화장품, 유통, 음식료 업체 등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또 다르게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틈새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분위기도 확인합니다. 오늘은 NH투자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다시금 쑥 올라와서 1,140원대까지 어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얼마쯤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7원 80전 하락한 1,136원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10연 20전 하락한 113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에 좀처럼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1130원 선까지 밀렸다가 유로존 의구심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1146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와 무건 스탠리의 수사 소식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일보다 8원 10전 상승한 1143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시금 좀 내려서 1140원대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바닥지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주춤하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또 왔다 갔다 환율은 역시나 조금 등락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제 외환 시장이 출렁이면서 그간의 숏마인드는 좀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 1130원대까지 밀렸던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은 고점 매도를 좀 지지하고 싶어 하지만 대외 여건이나 수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 변수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뉴스와 재료에 민감한 만큼 추세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재료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일단 다우지수가 간밤에 15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달러 하나 금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랑 외환시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움직임이랑 이에 관련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동향뿐만 아니라 엔화나 유로화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지금 유로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62평선 하향 돌파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채권 시장이 볼만했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그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졌다라는 인식이 금통위 이후에 커지면서 어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는지 어제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전망까지 덧붙여 주시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던 금통위를 계기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방향에서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좀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국고 3년물은 13bp 상승한 3.77%, 그리고 국채선물은 43틱 하락한 111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선물은 5틱 하락한 110.9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금통에 대한 평가가 다들 매파적이라고는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으면 대체로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유럽 위기가 불거지면서 현재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금리가 좀 급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지만 출구 전략 시그널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앞으로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3분기쯤에 인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은 금리가 안정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의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리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3.8%의 진입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수익률 곡선은 약세 플래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선물은 60일 이평인 110.87 지지 여부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얘기는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88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종가 대비 25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0선 정도로 일단은 좀 조용한데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 차익거래 쪽에서 조금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아주 소폭이나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또 사주는데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지수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단기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곽병철 피터리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략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이게 믿을 만한 그런 지수로 가는 건지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싹 올랐다가 빠질 만한 지수인 건지 간단하게 진단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싹그리 매수하면서 지수는 이제 상승 반전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옵션 쪽 포지션을 잠깐 보면서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 가격이 217.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콜옵션이 2.52포인트 나타나고 있고요. 풋옵션이 0.16포인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콜 쪽에 지금 현재 강력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만기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은 양매수 포지션인데요. 일단 상승 쪽으로는 선물 지수로 222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익이 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포지션이 220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한 222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지수는 옵션 만기를 맞아 오히려 충격을 받진 않을 것이고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신데 일단 업종별 분위기를 보고요. 그 뒤에 다시 전략을 좀 세워보죠. 오늘 운수 장비 쪽이 굉장히 강하고 금융 섹터도 모두 다 반짝해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일단 살펴보면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인 포스코 역시도 1%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 상승하면서 일단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융 섹터 중에서 어제 상장했던 삼성생명이 플러스 1.3%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플러스 2.7%, 그다음에 KB금융도 플러스 2%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거는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IT 쪽에서도 조금 바닥이다 싶었던 하이닉스가 조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IT 내에서도 조금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종목들은 이런 장을 이용해서 쑥쑥 올라온다라는 느낌도 들고 글쎄요. 전략을 딱 이렇게 한 가지로 압축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장세가 중간중간에 연출되면서 오늘 좀 복잡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상세해요.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일본 시장도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요한 포인트는 일단 변동성 포인트는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일단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 움직임을 좀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중국 시장이 최근에 3,000포인트 아래로 하회하면서 2,655포인트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일본 시장과 대만, 홍콩 시장 모두 다 하락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분위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기존의 우리 시장 주도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옵션 만기 포지션이 일단 상승 쪽으로 일단 베팅이 됐기 때문에 상승과 관련돼서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물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 차익 거래를 좀 보시게 되면 매도 차익 물량이 한 8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매수 차익 잔고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지수 상승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옵션 만기인데 장 막판에 좀 출렁일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옵션 만기일 날은 보통 이제 그 평일날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이 이제 15분 뒤에 마감을 하는데요. 네. 만기일 날은 10분 먼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이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이 3시에 마감하고 그다음에 선물이 3시 15분에 마감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금 뒤이어서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끝까지 좀 쭉, 오늘 장중에 뭐 꺾이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 옵션 만기 변수로만 따져봤을 때 오히려 중국장만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한다면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지금 아시겠지만은 거래소 시장에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개인들도 지금 현재 85억 원 매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 143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 159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오늘은 좀 관망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해줬지만 개인들 오늘 적극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놓았던 거를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쳐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매물 크게 터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홀딩입니까? 오늘 같은 장을 이용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또 개인의 심리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거래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일단 개인들 오늘 뭐 거래 대금 크지 않고 일단 나름대로 선물도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좀 관망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유럽 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뭐 GDP 호조가 나타난다든가 뭐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의 이제 강도 높은 이런 이제 재정 축소 계획이 나타나면서 일단 그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금 외국인들의 롱머니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느냐라고 볼 것인지를 오늘 하루를 두고 좀 판단하는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홀딩하는 그런 관망 자세를 좀 지향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지수만 좀 여쭤보죠. 오늘 갑자기 1685 이렇게 쑥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지수가 오늘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은 견조하게 좀 버텨주면서 박스권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만 당장 옵션 만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금 조금 더 아래쪽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일단 주봉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5일선 아래에 있는데 5일선 부분이 지수대로 하면은 17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171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1710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두시고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홀딩하시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686인데 1710까지는 일단 가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셨네요. 곽병철 피터리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686포인트. 코스닥은 520선에서 마치 HTS가 움직이지 않는 듯이 정지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16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들이 100억도 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가 23포인트 올랐지만 개인이 100억도 채 거래소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을 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빠져서 말이죠. 오늘 같은 반등으로 갖고는 차익 실현할 것도 없네. 이런 반응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곽병철 전문가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오늘 같은 장은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HTS 상으로 보여지듯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모든 세력들이 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9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간 1시간 정도 뒤면 중국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 변수가 또 우리 장의 상승분을 얼마나 깎아먹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